이른바 친윤 3인방으로 불리는 다른 세 사람의 얘기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요 다음 기사를 좀 주세요. 네. 장제원 주류 희생 도화선 되나 남은 친윤 3인방 결단에 쏠린 눈. 네. 장제원 의원이 일단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러면 남은 친윤 3인방 누구냐?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3인방한테 지금 시선이 쏠린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죠. 여기 바로 사진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네. 이 세 사람이 그대로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윤한홍 세상이 시끌시끌. 권성동 찾아 1시간 회동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직후에 윤한홍 의원이 주변에 한 얘기가 세상이 좀 시끌시끌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디로 향했느냐? 권성동 의원실을 찾았습니다. 권 의원을 만나서 1시간 동안이나 이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해서 권성동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오실까요? 오늘 좀 장제원 의원 좀 불출마 결정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안 그래도 좀 윤한홍 의원님과 지금 활동하고 나오시는 길이시잖아요. 좀 두 분 어떤 논의를 좀 하셨습니까? 회동한 사실 없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의원님 또 친명이시잖아요. 당을 위해서 좀 불출마 결단에 동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회동한 사실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친윤인데 혹시 결단할 의향에 대해서는 일단 묵묵부답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회동이 아니라 그냥 잠깐 본 거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윤 대통령과의 교감이 없이 나올 수는 없었을 거다라는 게 사실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하고만 교감을 했을 것이냐. 여기 나와 있는 한남동 만찬 4인방이죠. 네. 4인방 중에서 장제원 의원 말고 그럼 이 남은 세 사람하고는 관련된 어떤 희생을 얘기하는 험지 출마든 불출마든 이런 얘기를 안 했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아까 네. 이렇게 윤심 말씀하시는데 네. 확고한 윤심이 있다면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고민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통령께서 저희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과 오찬이나 만찬을 하면 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당에 대한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시고 네. 또 개인의 거취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시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네. 의견을 주시는 것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당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또 김기현 대표 거취의 결단을 지켜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혁신해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언론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년 총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한데 당이 어떤 모습으로 혁신해 가는지 어떤 결단들을 하는지 대통령실에서는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어떤 결단을 해라. 그렇게 저는 해석되지도 않고 네. 지금 개개 어떤 의원들을 불러서 이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거치하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지켜보는 건 정말 지켜보는 거지 지켜본다 하고 괄호치고 언제까지 할지 볼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씀 좀 하신 것 같아요. 이해식 의원님. 대통령실에서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의 기류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연말 정국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던 거고 근데 그것을 촉발시킨 것은 결국 서울에서 6석밖에 못 건진다라고 하는 내부 보고서의 유출이고 그것을 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당에 통할 것인가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네. 제2 요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국회로 다시 넘어오는데 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부결표로 가결표를 던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죠. 부결. 부결표를 네. 던져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런 어떤 내부의 어떤 단합을 이뤄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던 거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장제원 의원의 사퇴 이것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수로 됐던 거고 그렇다고 하면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남은 3인방은 이어서 결단을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권성동 의원하고 윤한홍 의원이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제원 의원은 사실상 대통령께 어떤 그런 충언을 말씀을 드렸을 거고 이 상태로는 수습이 불가능하니까 나 먼저 나가고 그런 상태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어떤 의견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돌발적인 일종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친윤 핵심들이 서로 모여서 긴밀한 대화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내일 정도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은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당무를 수습하는 그리고 또 후계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네.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아닐 거고 내일 정도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예상했던 겁니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할 때는 비대위로 가야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직을 내려놓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 비대위기까지 같이 김기현 대표의 어떤 비대위 체제까지 염두에 둔 불출마 선언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뭐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장동혁 의원님. 장제원 의원께서 비대위까지 염두에 뒀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해야 될 결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라고 보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뭐 말씀드리면 자꾸 저희 당내 상황 지금 이렇게 혁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검을 말씀하시는데 네.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될지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특검과 그걸 연결시킬 그래서 그것과 결부시켜서 고민하고 그렇게 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 특검과 지금 당의 혁신은 결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특검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김 사수 외친 초선들 장 불출마에 급 침묵.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모인 이 단체 방이 있었는데 텔레그램 단체방이 있었는데 여기에 김기현 대표 사퇴하라라는 이 목소리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엑스맨이냐. 내부 총질하는 거냐라는 취지의 초선 의원들의 글이 상당히 있었다. 그런 반응들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를 그렇게 옹호를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 침묵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일단 그렇게 얘기한 초선 의원들은 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다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입을 열었느냐? 볼까요?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김 대표가 물러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린치하고 있는데 예의는 갖춰라. 네,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가 차서 반말로 한다. 다 반말이죠 지금. 갖춰라 사람들아. 네, 기가 차서 내가 반말로 한다. 네 가지 없는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연판장은 용산에는 쓰지 못하면서 왜 그러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지금 김기현 대표를 또 옹호하는 얘기입니다. 전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했었던 초선 의원들은 지금 일단 장제원 의원 이 불출마 선언에 입을 닫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이준석 전 대표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기가 차서 반말로 한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본인이 이제 당대표직에 있다가 물러나게 됐던 상황들을 떠올렸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 전 대표의 메시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김기현 대표에 대한 거취를 압박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주자는 하태경 의원입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와 정치적 동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고 또 거기에 대한 입장들이 상당히 동의할 텐데 하태경 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은 이용호 의원 정도. 네. 그리고 아니면 뭐 최재형 의원이랄까 이 정도의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의 지금 현재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나왔던 거고 제가 이제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등을 통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이 상태로 어렵다. 네. 혁신을 잘 받아야 된다고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정도고요. 네. 근데 아마 지금 이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오히려 그 당시에 김기현 대표를 보위하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냈던 사람에게 자살 특공대 운운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의 문맥과 네. 대상자가 조금 혼돈스러운 상황이 놓여져서 이 전 대표 입장에서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당이 대대적인 혁신을 하는 거죠. 네. 기존의 이른바 구태라고 불려왔던 이런 일들을 확실하게 변환시키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총선 승리로 가는 길에 불필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있으면 다 덜어내고 새로운 사람과 함께 분열 정말 가열찬 혁신에 나서는 것. 네. 이런 일들을 가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한 번 더 돌아봐 주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랬을 때 제일 불편하고 네.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 정치를 너무 이렇게 공학적으로 접근해서 하나하나 바둑 두듯이 하기보다는 때로는 좀 진정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늘 얘기 드립니다만 이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혁신의 의지 과정, 당을 변화시키자고 하는 의지 속에서 당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 속에서 이 전 대표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분명히 있으니 이걸 너무 비토하고 비판적으로 모든 일들을 꼬아서 해석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좀 진정성을 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한겨레였었나요?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김기현 대표와 만날 거다. 그게 뭐 협상이나 이런 정도의 뭐 잡다한 자질구레한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닐 것 같다. 이르면 이번 주 김기현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의원님.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 좀 거치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김기현 대표는 만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저도 김병민 최고처럼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말씀하셨던 분 중에 제가 예의 없이 말씀하신 분은 없고 매우 예의를 갖춰서 다들 당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건데 저와 같이 말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결국은 지금 이준석 대표의 저 한마디는 본인을 위한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위한 한 수로 글을 올린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오늘 중에 이준석 전 대표 또 추가 SNS를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